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충청으로 갔습니다. 앞서 뉴스픽에서도 봤지만 충청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정작 부인 김혜경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선을 2주 앞두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친노 친문 등 민주당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 이 소식까지 상황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사자구도로 재편되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지지도가 초경합으로 다시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박빙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빙이라는 게 살얼음이 살짝 얼어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쾅쾅 뛰다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주일이 2번 지나면 대선입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4일부터죠. 열흘이 채 남지 않은 건데요. 여전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자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39.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4%로 오차 범위 내에서 윤 후보가 앞섭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42.6%, 그리고 윤 후보가 42.7%로 그야말로 박빙이었는데요. 지난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조사 모두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변동 1%포인트 내외였습니다. 그만큼 판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누가 이기거나 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두 후보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 벌이는 한편에서는요. 호감 만들기 경쟁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꽃무늬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절절한 마음이 앞치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꽃무늬 앞치마에는 우리 소상공인의 아픔과 생활이 서려있습니다. 소상공인 마음을 담아서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손을 맞잡고 만세 한번 해주시죠. 대통령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빨간 목도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다정한 모습도 연출을 했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멋진 네, 우리 예쁜 아이를 업고 계십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을 담아서 목도리와 꽃다발을 학교에 계신 우리 이정호 여사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꼭 대통령이 되시라는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후보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땅을 위해 우리가 윤석열을 불렀습니다. 네, 이 하이킥과 아까 보신 어퍼컷 퍼포먼스 대결에 이어서 또 다른 이미지 대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는 나란히 첫 방송 연설도 했습니다. 두 후보의 이미지 좀 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밝은 배경의 이런 스튜디오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큐 카드를 들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난이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이 사법고시 합격한 후에 인권 변호사가 된 이유 묻는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노무현 변호사의 변호사는 절대 밥은 굶지 않는다,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중도 표심 겨냥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첫 방송 연설 역시 개인사보다는 정권 심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후보는 이렇게 어두운 배경의 이 스튜디오에서 붉은색 연단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판받아야만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변화된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 제가 이 나라를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가난과 성장 스토리 외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AFP가 차량 이동 과정에서 이 후보를 인터뷰한 건데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정부 지원 탈모 공약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런 정책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안방에 있으면은 그 밖에 그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도저히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이 보도에서는 이 후보가 부동산 의혹, 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요. 앞서 워싱턴 포스터는 우리 대선을 비호감들의 선거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야 후보들의 가족 스캔들, 또 무속 논란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도 했었죠. 2주 뒤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또 전 세계에 어떻게 알려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강조했습니다. 충청의 사위라고 호소를 했는데 충청도 사투리도 썼습니다. 울고 먹는 박달재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천등산 박달재 빛이 바로 제 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충청의 사위 이서방인데 이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충청 사위 이재명, 충성 사위 이서방이 뭔 보따리 가져왔는지 한번 볼게요? 어때요? 네. 네, 이 충청사위 이서방을 강조를 했는데 정작 부인 김혜경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 또 2402호 옆집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후보는 어제 관련 논란에 재차 사과를 했는데 아내가 직접 법인카드를 쓴 건 아니라고 했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후보가 해야 할 일,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거겠죠. 민주당 핵심 지지층, 친노, 그리고 친문 지지층을 향해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2017년 경선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님을 비판했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5월 노무현 대통령님 13주기 문재인 대통령님과 손잡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임기 중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올해 참석을 하게 되면 5년 만인 건데 이 후보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최근 호남에 가서는요, 내년 5.18 묘역에 어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를 생각해봐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차별화보다는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이 열리고 5.18 묘역에 어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 네, 이 후보의 원팀 만들기 배경 좀 살펴보면요. 최근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이렇게 했죠.
그만큼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이 남아 있다는 얘긴데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당시에 이 후보에게 가장 날을 세웠던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도 이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섰는데요. 최근 대장동 의혹에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날선 비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많이 억울했겠다. 예. 그 4개월 이상 이재명 후보가 예. 굉장히 억울했겠구나. 예. 그걸 잘 참아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한 게 많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그게 참 억울했겠다. 미안한 생각도 들고. 아, 그래. 네, 최근 순천 유세에서 연설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던 이낙연 위원장. 당 내에서는 우리 안에도 부동시가 있다라면서 균형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선대위 운영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후보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연대를 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 끌어오는 거겠죠. 이른바 빅텐트를 꾸리자는 건데요. 진보 빅텐트, 보수 빅텐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보다는 정치개혁을 화두로 삼은 정치개혁 빅텐트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연대 대상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의 소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다당제가 연결고리인데요. 책임 총리제와 결선 투표제, 또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중대 선거구제 등을 망라한 정치개혁안을 당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당 최고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안 후보뿐 아니라 이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도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이 가능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구조. 네. 또 통합정부 이거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꼭 안철수 후보에서가 아니라 분열에 정치하지 않는 모든 정치 세력을 함께하자. 그러니까 뭐 러브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른바 51대 49의 치열한 대선 또다시 치러지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 변수는 단일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안철수 후보를 향한 이재명 후보의 러브콜 점점 더 잦아지는 것도 그 때문인 듯합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소식은 잠시 후 톡 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초박빙 승부에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인사하고파.